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팬텀 신규 6차 스킬 세 번째 스킬 코어 플래쉬 루트를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영상이 많이 늦었는데요. 지금 본 서버 업데이트를 불과 3일 남겨놓고 테스업이 열린 지는 열흘이 넘은 시점에 영상을 뒤늦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네요. 네.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너무 진짜 없어가지고요. 정말 좀 속상한데 어 얼마 전에 제가 게시물을 올렸죠. 요즘 현생 이슈로 좀 여유가 안 나서 영상을 못 올려드리고 있다. 최대한 빨리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 기다리고 있다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 제가요 요즘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좀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좀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뭐 그랬는데 뭐 이제 이런 것도 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일이고 사실 음, 어쨌든 저의 능력 부족이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요즘에 느끼면서 저의 어떤 한계를 많이 좀 시험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좀 힘든데 그럼에도 요즘에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힘이 나는 거는 저도 물론 이런 유튜브가 벌써 1000분이나 구독을 해주셨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내가 약간 이걸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 원래는 정말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도 받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사실 뭔가 이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메이플이라는 게임도 그렇고 이런 어떤 RPG에서 이런 직업 팬텀이라는 직업을 제가 이제 키운 지 좀 오래됐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메이플은 그냥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반자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이건 뭐 메이플 하시는 분들만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메이플이란 게임과 이런 캐릭터를 육성함에 있어서 뭔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분신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강하게 키우면서 어 그냥 행복했습니다. 메이플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의 어떤 이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신규 스킬이나 밸런스 패치나 이런 직업의 팬텀이라는 직업의 전투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그걸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최선의 딜 사이클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어떤 그런 걸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것을 제획하시면서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하나의 컨텐츠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 이런
신규 스킬 또는 밸런스 패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어떤 영상을 녹음을 해서 많은 분들께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드리고 또 그런 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사실 좀 서로 다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 뭐 온라인 상이고 뭐 댓글 달린 것도 사실 뭐 봇이 다는 건지 사람이 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요. 네, 좀 많이 네, 애정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 유튜브와 이런 여러분들과의 그런 소통에서 그런 즐거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현생이 바빠지고 이런 것들에 치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신규 스킬이 나오는 템포도 요즘에 좀 빨라지고 가끔은 제가 또 솔 헤카테 같은 이런 공용 스킬은 좀 어차피 공용 스킬이니까 그냥 분석하지 말고 딜량만 보여주고 패싱하자 하면서 패싱한 적도 있었고 약간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의무감 비슷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규 스킬이 나오면 영상을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내가 이걸 좋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걸 물론 저도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께 뭐 나 이제 힘드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안 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뭔가 좀 더 이 예전의 낭만에서 이제 좀 현실적인 그런 고난과 고뇌에 이제 부딪힌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낭만의 시대에서 현실적인 이제 고통, 고뇌에 이제 좀 접어드는 그런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매사의 모든 일이 처음에는 다 이제 낭만과 그런 행복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짐이 되고 일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실 테지만 그럼에도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녹음하고 녹화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분들 중에는 이제 메이플을 접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유튜브를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은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 댓글로든 좋아요든.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물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라오는 댓글들도 다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 한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는 사람을 잊지 않고 항상 찾아와 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사실 되게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뭔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랑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뭔가 자신만의 꿈이 됐든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국한되지 않고 이런 정말 사소한 응원의 메시지나 댓글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걸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다들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다들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걸 넘어서서 기다려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지금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요즘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잠깐의 위로를 좀 얻고 갑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서론도 아니죠. 잡담이었죠. 일단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길게 녹화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야 되는데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타임라인이라든지 뭔가 좀 정갈하게 보통은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런 것도 좀 좀 못할 것 같고, 사실 좀 중구난방, 원래도 좀 중구난방이긴 했지만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영상일 겁니다. 그래서 제획하시면서 대부분 들으시겠지만 도중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조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좀 죄송하지만 좀 흘러가는 대로 대충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제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이제 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할 일 해야죠. 이제 많은 분들께서 테스업이 나온 지가 꽤 됐고 2차 테스업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스킬의 어떤 구조나 이펙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업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테스업 자체를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한번 설명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받은 세 번째 스킬 코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오리진 스킬이나 어센트 스킬과는 달리 뭔가 쿨타임이 동일하다거나 메커니즘이 똑같다거나 하는 그런 스킬이 아니라 기존의 5차 스킬처럼 직업마다 다른 쿨타임과 다른 구조를 가진 스킬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존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오리진 어센트 이후에는 이제는 기존의 5차 스킬처럼 좀 각자의 쿨타임을 가진 그런 다양한 스킬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팬텀 같은 경우는 이번에 60초 쿨타임의 준극딜기를 받았는데요.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스업 그러니까 쇼케이스 때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대략 60초 쿨의 중극딜기일 것이다 라고 많이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어떤 이펙트의 사이즈나 뭐 타수의 사이즈나 그런 걸 봤을 때 120초 극딜기급은 아니고, 그렇다고 30초 쿨타임의 스킬로 내기에는 이제 리프트 브레이크나 마크 오브 팬텀이나 로즈카르트 피날레 이미 세 가지나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 더 추가해 줄 거라고는 딱히 생각을 안 했고요. 딱 지금 빈자리가 이제 60초 쿨타임의 중격들기가 없다라는 것이 팬텀의 빈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는 스킬이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들어온 60초 쿨타임의 이 플래시 루트르, 이 스킬은 어떤 스킬이냐면 한마디로 리프트 브레이크 버전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프트 브레이크랑 정확히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하고요. 1타, 2타로 나눠져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크 오브 팬텀부터 해서 이런 류의 스킬들이 팬텀에게 좀 자주 부여가 됐는데요. 사실 이 리막 버전 3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막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도 이런 식의 스킬들을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팬텀 유저분들께서는 이 텔레포트로 인해서 딜로스가 나는 상황에 많이 스트레스도 받으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연습과 대비도 이미 많이 돼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스킬은 60초 쿨타임이기 때문에 솔 헤카테가 항상 대동이 돼서 이 스킬을 날리는 상황은 웬만해선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킬 같은 경우는 보스 우선 타격이 들어있지만 몬스터가 없으면 발동할 수 없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정말 이 스킬을 날릴 일은 진짜 웬만해선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없을 거예요. 네. 못 쓰는 경우는 있어도 눌렀는데 증발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데미지를 보시면 지금 딱 봐도 별로 안 세 보이잖아요. 저게 이번에 데미지가 좀 많이 낮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라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스킬들의 퍼뎀이 이제 최종뎀으로 따지면 2.5%에서 3% 정도 사이를 이제 증가시키게끔 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왜 이렇게 잡혔는지를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은 뭐 이펙트라든지 뭐 사운드라든지 그런 거 한 번씩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코멘터리 짧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펙트랑 사운드입니다. 패는 이미 정해졌어. 네 운명은 이걸로 끝이다. 일단 지금 이펙트나 사운드 그리고 스킬, 보이스 등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보이스에 항상 원래 그런 게 있었고 이펙트도 그런 게 있었지만 이번엔 스킬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립니다. 패는 이미 정해졌어.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펙트 같은 부분은 사실 저는 딱 평타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리프트 브레이크나 마크 오브 팬텀의 이펙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색감과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패는 이미 정해졌어. 패는 이미 정해졌어. 네 운명은 이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이펙트가 이게 그래서 뭐냐 이게 뭔데 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 타격 이펙트를 좀 끄면 확실히 더 잘 보이거든요. 패는 이미 정해졌어. 이제 좀 확실하게 보이시는 게 이 가운데에 또 팬텀 문양이 또 있습니다. 패는 이미 정해졌어. 이 한 수로 끝내지. 그래서 이게 사실 마크 오브 팬텀 같은 경우는 적의 뒤로 순간이동하면서 이 궤적을 만들어서 터트리는 그런 스킬이었고요. 리프트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빈틈을 순식간에 파고들어서 연격을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빈틈 포착. 치는 그런 스킬이고요. 이번에 나온 스킬은 카드를 적에게 던져서 이제 원형으로 그 카드들이 이제 결계를 이뤘다가 다시 한번 적을 공격하는. 패는 이미 정해졌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프트 브레이크나 마크 오브 팬텀이나 플래시 슈트는 다 똑같은 스킬입니다. 그냥 이제 즉발 스킬이 아니라 이제 1타와 2타가 딜이 나눠서 들어가는 그냥 그런 스킬들이에요. 그러니까 리프트 브레이크나 마크 오브 팬텀이나 플래시 슈트는 다 똑같은 스킬 3개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스킬들만 추가하느냐에 대해서 좀 개발자분들에게 좀 반항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계속 그러니까 좀 뭔가 뭐 예를 들면 나이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프레드 스로우를 사용하면서 스로우 블래스팅이라는 스킬을 시퀀스로 따로 발동을 하면 이제 추가타가 이제 폭발이 더 발생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뭔가 따로 키를 더 누르지 않아도 되는 뭐 예를 들면 시퀀스에 다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뭐 스프레드 스로우나 스로우 블래스팅이나 다크로드 비전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딱히 뭐 조작할 필요 없이 그냥 쿼드만 꾹 누르면 되는 뭔가 좀 이제 그런 정말 신규 스킬을 추가할 때도 설치기로 추가한다든지 소환수로 추가한다든지 뭐 추가타로 추가한다든지 뭐 사출기로 추가하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팬텀은 지금까지 계속 이런 따로 써야 되는 따로 키를 눌러서 써야 되는 이런
이런 액티브 스킬만 나오면서 또 이렇게 이펙트도 다 약점 포착. 비슷비슷한. 네 운명은 이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스킬만 주느냐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저도 의문이 있긴 합니다. 뭔가 저는 이제 라모르 카르트가 조금 이제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커에서 이렇게 카드를 던질 때 저 카드에 뭐 폭발하는 카드를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아니 뭐 카드에 독을 발라서 뭐 때린다거나, 뭔가 이제 템페스트 오브 카드를 일시적으로 강화한다든지, 이제 뭐 하울링 게일처럼 엄청 큰 그 템페스트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일반 템페스트 오브 카드가 뭐 슈퍼 템페스트 오브 카드로 뭐 강화가 돼서 막 극딜 넣는다든지, 아니면 테모카를 아수라처럼 그냥 이렇게 얼드를 사용한다든가 조커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뭔가 이제 버프형 극딜기라든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또 이런 리프트 브레이크 같은 스킬을 하나 더 추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팬텀을 만드는 개발자분이 뭔가 그런 철학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팬텀에게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좀 버스트 경험이라든지 그런 딜 구조의 새로운 뭔가 그런 걸 주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액티브 공격 스킬 하나 추가하면 그냥 뭐 알아서 지들끼리 뭐 최적의 딜 사이클 맞춰서 잘 바인드 안에 우겨 넣겠지, 뭐 그런 생각인가 봐요. 솔직히 좀 이번에 나온 스킬 같은 경우는 물론 앞으로 나온 스킬이 3가지나 더 있어서 뭐 괜찮기는 한데요. 근데 이번에 나온 스킬이 저는 좀 이제 차라리 시퀀스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마크 오브 팬텀을 사용할 때 자동 발동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이렇게 키 세팅을 하나 추가하게 만드는 그런 스킬로 해야만 했나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영은 됐으니까 받아들여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펙트랑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진짜 완전 쉣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한 수로 끝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텀 문양 이펙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거 이제 타격 이펙트를 키면은 저게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패는 이미 정해졌어.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 길이 정말 멀죠. 네. 좀 이 말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딜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이번에 스킬로 얼마 정도 세지는데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75% 세졌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디렉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업이 2.5%에서 3% 사이에 딜량을 이제 상승을 의도하고 그렇게 넣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딜량적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좀 2.7% 정도면은 솔직히 좀 신규 스킬 치고는 많이 저열한 딜량인 거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쪽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디렉터가 2.5에서 3% 사이라고 의도를 했고, 팬텀은 정확히 2.7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스펙 불문하고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다 2.75% 세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전 직업이 다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딜량에 대해서 어차피 이미 2차 테스트도 나온 마당에 딜량을 뭐 상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무의미한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후반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퍼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1,872%인데요. 블랙잭보다 약하죠. 네. 리프트 브레이크나 막펜보다 쿨타임은 2배가 긴데 퍼뎀은
그것보다 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극딜이나 극딜 때 플래슈를 한번 쓴다는 거는 그냥 블랙잭을 2번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블랙잭 한 번 던질 거 그냥 한 번 더 던져준다, 극딜이나 중극딜 때.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딜량이 정말 미미합니다. 플래슈를 더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사실 정말 딜량이 미미해요. 이게 퍼뎀이 정말 낮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퍼뎀이 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됨 상승이 2.75%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율도 보시면 이제 2.5% 정도 나오게 되고 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딜량 같은 부분에 이따가 왜 이렇게 낮게 설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딜량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딜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구조가 리프트 브레이크랑 완전히 똑같은 구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스킬을 먼저 써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실 거란 말이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들 이제 이번에 이제 60초 쿨로 들어온 이 신규 스킬 플래시 루트를 과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제 뭐 이 딜량이 낮아서 안 쓴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필요 없는 게, 나중에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질 거라서 사실 그거는 일단 이게 스킬이 의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딜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딜 사이클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최종되면 2.75% 상승하고 싶으면 어떻게 이거를 써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 대전제를 몇 가지 깔고 가겠습니다. 증발 위험이 매우 큰 스킬이므로 반드시 헤카테 선행 후 사용해야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딜레이상 플래슈, 리브, 마오펜 순서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브 쓰고 마오펜 쓰는 이유가요, 마오펜 쓰고 리브 쓰는 것보다 리브 쓰고 마오펜 쓰는 게 딜레이적으로 더 짧습니다. 그리고 딜이 들어가는 타격 시점에 대해서도 더 컴팩트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막펜이 리브보다 더 세기 때문에 정말 둘 중에 하나는 증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막펜부터 먼저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기본 정석은 리브, 마오펜, 로카페이 순서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가장 짧은 것은 플래슈, 리브, 마오펜 순서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쓰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렇다 헤카테 4초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정확히 헤카테를 감응을 그러면은 플래슈에 감응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스틱스 감응은 반드시 레투나에 감응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초 안에 헤카테 바인드 4초 내로 플래슈, 리브, 마오펜, 테무카 이렇게 풀딜이 가능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플래슈랑 리브랑 마오펜을 딜레이상 이거 다 쓰는 것이 딜레이상 2초가 걸리고요. 풀딜은 3초가 걸립니다. 네. 그리고 테모카는 딜레이 2초, 풀딜 2초입니다.
일단 써 넣을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 하나씩 더 다시 짚어드릴게요. 자, 헤카테가 박힌 다음에 이걸 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딜레이 상으로는 플래시 리브 마우펜이 가장 짧은 딜레이, 우리가 이제 스킬 후 딜레이가 가장 짧은 순서가 플래시 리브 마우펜 순서고, 실제로도 제가 이거 이렇게 딜링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플래시의 스틱스 감항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플래시의 스틱스 감항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오리진 쓸 때는 이제 플래시부터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리진 극딜 할 때는 플래시부터 쓰면 이제 오리진이나 뭐 마크 오브 팬텀이나 이런 걸 쓰는 게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스틱스 감흥 같은 것들은 오리진 극딜 때랑 일반 극딜 때랑 중극딜 때랑 다 통일된 걸로 해야 이제 보스마다 이제 차이도 없고 뭔가 헷갈릴 일도 없기 때문에 레투다로 통일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틱스 감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스틱스가 4초 지속인데 그 4초 안에 플래쉬, 리브, 마우펜 이렇게 세 가지 스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가 2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이 세 가지 스킬을 사용할 때 2초가 걸려요. 그리고 이 스킬을 다 사용하고 바로 테모카로 연계를 하면 총합 4초의 딜레이가 걸리게 되고요. 테모카까지 풀리 들어가고 이 플래쉬, 리브, 마우펜이 다 들어가는 딜이 다 들어가는 시간은 3초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초 안으로 플래쉬, 리브, 마우펜, 테모카를 전부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해는 이미 정해졌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퀀스 올리고 이 카드 플래쉬, 리브, 피할 수 마우펜, 있겠어? 테모카. 네, 이렇게 하면 4초 안에 그 핵심 스킬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급 뛸 때는 블랙잭 던지고 시퀀스 플리막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리진 때는 블랙잭 막펜 시퀀스 리브 오리진 플래슈 조커 순서고요. 일반 극딜 때는 블랙잭 막 시퀀스 리브 플래슈 조커 5월 막 시퀀스 리브 플래슈 테모카 블랙잭. 여기 테모카가 빠졌구나. 맞나 이거. 블랙잭 막 시퀀스 리브 플래슈 테모카 조커 막 시퀀스 리브 플래슈 테모카 블랙잭 조커. 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잠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리진 극딜할 때 시퀀스부터 쓰고 오리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에레브의 평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찰나의 분들이 순간. 많을 겁니다. 날카롭군. 그러니까 막펜부터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시퀀스부터 치고 오리진 치고 리브 막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뭐 리레 안에 막펜 럭키 위함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운이 없지? 약점 포착.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게 됐을 때
블랙잭은 거의 손실이 없거든요. 자, 블랙잭부터 던지고 가라. 이 세계를 지키겠어. 자, 블랙잭 같은 경우는 거즘 손실이 없이 릴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펜 같은 경우도 막펜 쓰자마자 시퀀스를 올리게 되면은 찰나의 순간에 일단 후속타는 전부 다 릴에 들어갑니다. 방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막펜이랑 어쨌든 막펜의 첫 타가 조금 릴에나 레투다에 안 묻는 손해보다도요, 이 세계를 지키겠어. 방심하지 이렇게 말라고. 밖에 나가서 또는 이 세계를 지키겠어. 방심하지 말라고.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 이렇게 슈라우드로 밖에 나가서 그 막펜 쓰는, 정확히는 막펜 자체에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펜을 쓰고 시퀀스를 쓰면 막펜의 딜레이를 다 날린 상태에서 시퀀스가 들어가거든요. 찰나의 순간에 운명을 거스르는 것이 나의 숙명. 그러니까 마크 오브 팬텀의 딜레이가 끝나야 저희가 시퀀스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를 누른다는 것은 막펜의 딜레이가 끝났다는 뜻이고, 그 말인즉슨 이 시퀀스 누르고 15초 릴의 15초 동안에 막펜의 딜레이는 이미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막펜은 딜이 약간 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막펜을 쓰고 딜레이가 끝났을 때 시퀀스가 올라가고, 그 시퀀스가 올라가고 릴레이가 발동되고 나서 막펜의 후속타가 터지거든요. 막펜의 첫 타도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어요, 시퀀스가 빨리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막펜을 먼저 쓰고 시퀀스를 쓰게 되면 장점이, 막펜의 딜은 시퀀스 안에 어느 정도 한 70% 이상 넣으면서 막펜의 딜레이는 시퀀스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릴의 15초 안에 막펜의 딜레이 1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데 그 1초를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초 동안 얼드를 더 치면요, 사실 릴에 키고 나서 막펜 쓰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에 키고 막펜 하는 거나 막펜 키고 릴에 키는 거나 딜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딜량이 똑같으면은,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시퀀스를 쓰죠. 이 세계를 지키겠어. 지금 이러고 밖으로 점프 뛰는 시간을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해도요, 그러니까 에레브의 평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이쪽이라고. 릴레이 안에서 막펜을 써서 오로지 온전히 릴레이를 다 받아서 막펜 딜을 넣는 그 이득보다 이 막펜을 사용하는 시전 딜레이로 인해서 얼드를 1초 못 치는 시간이랑 똑같아요. 정확히 딜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릴레이 깔고 막펜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게 난이도도 더 높고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퀀스를 킬 때 한 1초 정도는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이 막펜의 무적이 그것을 막아주거든요. 그 안정성을 이제 시퀀스 올릴 때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그게 되고, 막펜부터 쓰고 시퀀스를 쓰면 장점이 보스가 어디에 있든지 보스에게 빠르게 붙어서 시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제가 만들어 놓은 딜 사이클이 이제 선 막펜 이제 후 시퀀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60초 스킬인 플래시 루트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최대한 레투다를 쓰자마자 바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투다의 스틱스를 감응을 하게 되면 시퀀스를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이제 스틱스가 발동이 될 텐데, 있어드리죠. 심판의 씨앗이 심어졌네요. 시퀀스를 올린과 동시에 정화의 숨결을 심판하겠어요. 시퀀스를 올린과 동시에 시퀀스를 올린과 동시에 스틱스가 발동이 되면 4초가 이제 타임이 지나가죠. 그때 바로 플래쉬를 쓰고 리브 막펜을 쓰면은 2초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테모카를 쓰면은 4초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블랙잭을 던져놓고 시퀀스 쓰고 플래쉬, 리브, 막펜, 테모카 하면은 중극딜은 그것으로 오케이. 그리고 오리진 극딜 같은 경우는 블랙잭 쓰고 시퀀스 쓰고 블랙잭 쓰고 막펜, 시퀀스, 리브 치고 원래처럼 디파잉 페이트 오리진 쓰고 그 다음에 조커 쓰기 직전에 플래쉬를 써주면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속임수도 하나의 전략이지. 이
카드 피할 수 있겠어? 활력이 도는 것 같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리진 쓰자마자, 오리진 끝나자마자 바로 플래쉬를 이어주면은 오리진의 스킬 가속을 받아서 플래쉬가 레투다랑 정확히 같이 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운이 없지? 산산조각 내주지. 펜은 이미 자, 지금 정해졌어. 보시면 레투다 45초, 플래쉬 45초, 서로 1초 차이 나죠? 그래서 중극딜 돌아올 때 시퀀스 올리자마자 플래쉬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스킬 가속 때문에. 그래서 플래쉬의 딜레이가 엄청 짧아요. 펜은 이미 정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오리진 끝나고 플래쉬 쓰고 조커를 이어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극딜 때는 이 세계를 지키겠어. 힘을 시험해보지. 활력이 도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마크 오브 팬텀 랜딩하고 시퀀스 올리고 속임수도 하나의 리브 쓰고 전략이지. 플래쉬하고 쳐볼까? 테모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펜 시퀀스 리브는 고정이에요. 블랙잭 막펜 시퀀스 리브는 고정인데 거기서 바로 이제 플래쉬를 쓰고 테모카를 한번 넣어주고 조커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모카, 두 번째 블랙잭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딜사이클에서 블랙잭 두 번, 테모카 두 번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플래쉬 레투를 쿨타임 밀리지 않게 레투다랑 같이 맞춰가면서 꾸준히 써주면서 네 헤카테 타이밍 때도 4초 안에 블랙잭, 리브, 마고펜, 플래쉬, 테모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하면서 레투다 끝나기 전에 레투다 엠버 끝나기 전에 테모카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그림까지 모두 완벽하게 구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아직도 이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한번 그냥 딜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오리진부터 중극딜부터 그 다음 일반극딜부터 그 다음 중극딜까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제 어떤 오차도 없이 잘 딜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리진 딜 사이클 한번 측정해 볼게요. 오늘은 좀 운이 없지? 빈틈이 보이는. 바로 플래쉬. 날카롭고. 이것도 받아보시죠. 실수로 무공 썼네. 잘못 썼네. 오늘은 좀 운이 없지? 산산조각 내주지. 자, 이렇게 쓰면 중극딜 때 레투다 시퀀스랑 플래쉬가 거의 같이 간다! 돌게 됩니다. 블랙잭이 레투다보다 좀 빨리 돌아요. 블랙잭부터 던지고 시퀀스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힘으로 끝내죠. 물론 라모르는 알아서 잘 부숴야 되고요. 간다! 하! 받아라! 아까 테모카가 초기화돼서 지금 이건 3번 넣었습니다. 레투다. 속임수도 하나의 전략이지. 그리고 빈틈이 클리퍼 보이는. 끝나기 전에 두 번째 리막 넣어주고요. 속임수도 하나의 전략이지. 속임수도 하나의 전략이지. 여기서 두 번째 극딜 돌아올 때 저는 블랙잭을 한 번 더 써줍니다. 속임수도 하나의 전략이지. 어차피 오리진 기다리게 되면 극딜을 바로바로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찰나의 그래서 순간. 이런 식으로 플래시 카드 쓰고 피할 수 있겠어? 힐 쓰고 쳐볼까? 조커 쓴다. 날카롭고. 그리고 블랙잭부터 오늘은 던져주고요. 좀 운이 없지?
딜의 안에 블랙잭 다 터지고요. 테모카까지 완벽하게 2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시퀀스 돌자마자 바로 플래슈가 돌아오거든요. 산산조각 내주지. 아, 얘가 죽어버렸네요. 자, 오늘은 좀 운이 없지? 저거 프리퍼 스위칭 좀 늦게 한 거는 일단 무시할게요. 그리고 레투다 돌아올 때쯤 블랙잭 던지고 속임수도 쓰고, 하나의 쓰고, 전략이지. 쓰고. 만개 제가 뿌려라. 이제 얼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딜 사이클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중국 딜 때는 블랙잭 던지고 시퀀스, 시퀀스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네. 시퀀스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블랙잭 던지고 시퀀스, 플리막템, 라모리 연타. 네. 그리고 오리진 거는 블랙잭, 막, 시퀀스, 리브, 오리진, 플래슈, 조커, 라모르. 일반 극대는 블랙잭, 막, 시퀀스, 리브, 플래슈, 테모카, 조커, 라모르. 아니면 막, 시퀀스, 리브, 플래슈, 테모카, 블랙잭, 조커. 네, 이 딜사이클의 장점은 기존 딜사이클, 그러니까 1 레투다, 2 블랙잭, 2 테모카 를 유지하면서 시퀀스 스틱스 감응, 건들지 새로 설정하지 않으면서 오리진, 일반극, 중극딜 항상 레투다, 플래슈, 쿨타임이 같이 돌면서 스틱스 바인드 4초 안에 블랙잭, 플래슈, 리브, 막펜, 테모카를 풀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시퀀스 딜사이클 하나도 안 건들고 사이에 섞기만 하면 된다. 시퀀스 직후에, 그러니까 중급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외워야 돼요. 중급딜은 시퀀스 직후 플리막템, 극딜은 시퀀스 직후 리브, 플래슈, 테모카, 조커. 오리진은 시퀀스 직후 리브, 오리진, 플래슈. 약간 좀 순서가 통일된 게 아니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 익숙해지면 진짜 금방 익숙해집니다. 제가 이거를 6분 딜사이클을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면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그것도 귀찮은데, 일단 저는 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적 딜사이클인데, 뭐 막펜을 먼저 쓰고 시퀀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무적 안정성이라든지, 뭐 보스와의 접근, 뭐
어차피 리레 키고 막펜 쓰나 막펜 키고 리레 키나 막펜 딜레이 때문에 딜량 똑같음. 그리고 뭔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스틱스 감흥을 플래시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스틱스 감흥을 플래시로 하게 되면 스틱스를 플래시로 하게 되면 이제 시퀀스 사용하고, 그러니까 레투다 사용하고 이제 플래시 연계로 가실 텐데, 만약에 시퀀스 사용 직후 보스 텔포트하면 플래시 못 걸어서 헤카테가 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 물론 헤카테나 플래슈나 텔 기다리고 사용하면 되지만 그 시간 동안 레투다 날립니다. 네, 이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틱스 감흥을 플래슈로 하게 되면 시퀀스를 쓰고 원래 플래슈를 해야겠죠. 플래슈 쓰고 시퀀스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플래슈 쓰고 시퀀스를 쓰는 것도 사실 뭐 방법이긴 방법인데, 그럴 거면은 플래슈에 스틱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레투다 시퀀스에 스틱스 하면 되지. 플래슈 1타의 딜을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플래슈 키고 레투다 쓰면. 그래서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리진 극딜 할 때는 이제 플래슈는 항상 시퀀스 쓰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첫 타가 이제 날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플래슈가 좀 약하지만 9월 달에는 플래슈가 좀 세질 겁니다. 그거는 제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레투다의 시퀀스를 하는 것이 우리 기존의 딜 사이클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모두가 아마 지금까지 레투다의 시퀀스를 하셨을 겁니다. 엠버링크의 시퀀스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엠버링크는 재사용이 되기도 하고, 쿨타임이 레투다랑 좀 달라요. 그 프리드 가오나 조커 때문에 레투다보다 쿨이 빨리 돕니다. 그래서 엠버의 그 스틱스 감흥하시면 삑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투다가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레투다 시퀀스 하셨을 텐데, 그거를 따로 바꿀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기존처럼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냥 우리는 이 순서만 외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최종 데미지 2.75% 정도가 상승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9월 업데이트에서 6차 스킬 전반의 데미지 밸런스 조정, 전 직업 밸런스 패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신규 6차 스킬 코어의 데미지량도 조정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마스터리 코어 너프하고 이제 플래슈 상향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한 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 더 쓸게요. 스펙 인플레가 두려워서 2.75%만 줬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요, 9월에 벨페 할 건데, 카데나 상위 직업 너프해야 되는데, 6차를 7월에 스킬을 세게 주면 9월에 너프할 때 너무 너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줬다 뺏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하게 주고, 이후 상위 직업은 소폭 너프, 하위 직업은 신규 스킬 상향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밸런스 패치가요 9월에 예정이 돼 있어요. 뭐 강한 직업 너프하고 약한 직업 상향하는 밸런스 패치가 9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7월달에 6차 스킬을 만약에 한 최종되면 5%, 6% 이렇게 세게 줘요. 그러면 9월달에 이제 카데나라든지 이런 상위 직업을 너프를 해야 되는데 좀 너프를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원래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그, 예를 들면 9월에 뭐 팬텀이 이 정도 돼 있고, 뭐 다른 뭐 아델 정도가, 아델들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카데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자 이거를 좀 아래로 내추고 이걸 좀 위로 올리고 싶은데, 만약에 모두에게, 자 이거를 이제 얘를 낮추고 얘를 올리고 싶은데, 모두에게 6차 스킬을 만약에 좀 세게 줘버리면 이게 싹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선으로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낮추면 되겠죠. 근데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낮은 상태로 들어가면은 얘를 올리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상태예요. 6차 스킬이 좀 약하게 들어간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 올리고 얘를 여기까지 올려요. 그리고 얘를 조금 내려. 그러면 상향평준화 벨페가 가능하거든요. 그쵸. 하위권도 올라가고 중위권도 올라가고 상위권만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중상위 쪽으로 모든 밸런스 포커싱을 맞추면 대부분의 직업이 상향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들 좀 만족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6차 스킬 전 직업을 세게 주잖아요. 2.75%보다 이번에 5%, 6% 이렇게 세게 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맞추고 싶은 거는 여기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올리고 싶은데 이번에 스킬 세게 주면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델 같은 중상위권 직업들은 놔둬야 돼. 현상 유지를 하고 카데나를 좀 내리고 팬텀을 좀 올리게 되겠죠. 이러면은 상향평준화가 아닙니다. 이러면 그냥 하위 직업 올리고 상위 직업 내리는 전형적인 그냥 중향평준화 밸런스 패치가 돼요. 근데 이번에 스킬을 만약에 약하게 주죠? 그러면 9월에 밸런스 패치할 때 이렇게 상향평준화 벨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 두 개 밑에 두 개를 그 중위권이랑 하위권을 이렇게 올리고 상위권을 조금 내리는, 이렇게 내리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9월달에 상향평준화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스킬을 세게 주면 9월에 상향평준화를 못하니까 이번에 약하게 주고 9월달에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 이게 뇌피셜일 뿐인데 이게 이제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김창섭 디렉터가 스펙 인플레가 두려워서 신규 스킬을 2.75%만 줬다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인플레는 유챔이랑 보스 20분이랑 바인드 맵 패턴 삭제로 이미 최종됨 15% 이상 진행됐어요. 이거 6차 스킬 누가 풀강한다고? 6차 스킬 뉴비들은 풀강도 못하고 1레벨밖에 못하는데 이거 6차 스킬 풀강하는 유저 수가 엄청 적어요. 근데 조각 한 4,500개 써가지고 저거 풀강해봐서 5% 써진다고 그걸로 스펙 인플레 절대 안 일어납니다. 스펙 인플레는 보스 20분이나 바인드 맵 패턴 삭제 이런게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스펙 인플레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강한 상위 직업들을 너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밸런스 9월 밸런스 패치 때 상위 직업을 너프해야 되는데 지금 6차 스킬을 세게 줘버리면 걔네가 더 너프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센 직업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밸런스 상위 직업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수준이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걔네들은 더 세게 너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좀 6차를 약하게 주고 이제 9월 발표해서 그 수치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최대한 욕을 덜 먹는 방법이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삼모사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줬다 뺏기가 되더라도 신규 스킬이 추가되는데 이렇게 스펙이 2.75%밖에 안 오르면 사실 누가 그걸 반기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한 4%에서 5%는 그래도 들어와야 좀 납득을 할 만한데 사실 이거는 좀 이번에 굳이 이렇게 여름 성수기의 한복판인 2차 업데이트에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런 기다려식의 방식의 벨페를 진행한다? 이건 사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저처럼 설명이라도 해주면 몰라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카드나 너프해야 되는데 뭐 지금 세게 주면은 이따가 더 나중에 더 세게 너프해야 돼서 좀 이제 스킬 강화 다 해놨는데 스킬 강화 안 했을 때랑 딜이 똑같아져서 뭔가 박탈감 느껴지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걸 미리 얘기라도 했으면 사실 뭐 인정인데 또 그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말도 애매하게 해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마스터리 코어 깎고 뭐 스킬 코어 올려주는 거 아니냐, 조삼묘사 패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뇌피셜이나 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스탠스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스킬 코어가 2.75%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뭐 강화 안 해야겠다 이럴 생각은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9월에 다 재조정돼서 좀 퍼뎀이 정상화 될 겁니다. 적어도 막펜보다는 세게 나올 거예요. 한 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강해지게끔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별개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규 스킬, 액티브 스킬의 경우 나중에 추가되는 스킬일수록 딜량 상승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6차 스킬이 6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 6개 6차 스킬이 전부 다 5씩의 데미지를 올려준다고 칠게요. 저희가 기존의 6차 스킬을 받기 전에 이제 스킬 코어 6개를 받기 전에 기존의 딜이 10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킬을 받았을 때는 105가 되겠죠. 두 번째 스킬을 받았을 때는 110이 됩니다. 세 번째 스킬 받았을 때는 115가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최종 데미지가 5% 올라가요. 근데 105에서 110 갈 때는 최종 데미지가 4.75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110에서 115로 갈 때는 그보다 더 작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쭉쭉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스킬, 그러니까 6가지의 6차 스킬이 똑같은 딜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추측할 때 약간 정배로 볼 수 있죠. 왜냐면 이런 강화 코어 같은 것도 다 똑같이 60%씩 증가를 시켜주잖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얘네가 각자 다 똑같은 5점씩의 딜량을 가지고 있다고 계산을 했을 때 먼저 추가된 스킬일수록 세 보이고요. 나중에 추가된 스킬일수록 약해 보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추가된 스킬은 이미 추가된 스킬들의 점유율을 비집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더 강력한 딜을 보여줘야 5%가 나오는데 같은 딜량이라고 치면은 나중에 추가되면은 추가될수록 최종 선택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반영이 됐던 게 5차 스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커, 블랙잭, 마크 오브 팬텀, 리프트 브레이크 순으로 나왔었는데 조커 이건 약간 어림짐작이지만 조커 처음 추가됐을 때 최종 데미 이 정도 올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블랙잭 이 정도 올랐고 마크펜 이 정도 올랐고 얘 이 정도 올랐습니다. 이 그림 이 어떤 이
그래프상의 이 그림이 사실 처음 추가된 스킬일수록 더 세지는 그 체감이 셀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런 스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하나 추가됐다고 했을 때 또 10% 정도씩 세지려면 얘가 엄청 센 그 스킬로 나와야 돼요. 근데 비슷한 딜량으로 가지고 있으면 점점 이게 스킬이 하나씩 추가될수록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데미지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하지만 이런 신규 스킬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기존 스킬을 강화하는 뭐 이런 마스터리 코어나 강화 코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리드의 가오 같이 순수 스펙을 올려주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유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캐릭터의 스펙 자체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덜 받기 때문에 헤카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새로 신규 스킬이 추가되는 거긴 하지만 얘는 소환수에다가 이제 기존 스킬들을 사용하면 따로 키 조작할 필요가 없이 감응해서 자동으로 발동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8%라는 큰 그 딜량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존의 딜 사이클에서 뭔가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딜량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거고, 프리드의 가오 같은 경우는 순수 스펙을 올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4.8%라는 강력한 딜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 또 이제 어센트 스킬 같은 경우는 출시 당시에 한 2.75% 이것도 비슷한 딜량이었어요. 30분 기준 2.75%의 딜량이 상승했었는데, 그래도 어센트 스킬은 연속 3번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딜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도의 딜량이 납득이 가능했지만, 이번 스킬은 솔직히 그래도 한 5%에서 6%는 최종댐을 올려줬어야 됐어요. 이게 실제로 퍼뎀을 봤을 때 60초 스킬이라면 적어도 이 디프트 브레이크랑 막펜의 평균값인 12만 13만 정도, 이거 곱하기 2배 해서 한 26만 퍼뎀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플래슈가 26만 퍼뎀 정도는 나와줬어야 최종 데미지 한 5% 가까이 올라가는데, 5% 이상 6%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그렇게 나오지 못했던 거는 인플레가 걱정돼서 하기보다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밸런스 패치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다 라고 이해를 당장은 하는 게 맞겠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위가 X축 사거리가 좀 짧습니다. 350 픽셀 정도로 월드보다 짧아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리프트 브레이크나 막펜은 되게 이렇게 사거리가 긴데, 산산조각 내주지. 근데 이 플래쉬는 사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이 한 수로 끝내지. 얼드보다 짧아요. 지금 얼드 최대 사거리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플래쉬가 발동이 안 됩니다. 얼드보다 짧은 게 이게 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패는 이미 정해졌어. 얼드랑 거의 비슷한데 얼드보다 조금 짧은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패는 이미 정해졌어. 근데 어차피 극딜 때는 저희가 막펜부터 이제 사용을 해서 막펜을 이제 막펜 다음에 시퀀스에서 좀 붙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용히 해봐. 붙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딱히 상관이 없지만 중극 뛸 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극 뛸 때 조금 붙어서 시퀀스 쓰고 이 카드 피할 수 있겠어? 이렇게 가야 된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시퀀스 쓰면 이제 스틱스가 제 빛이 필요한가 적용이 보군요. 되잖아요. 근데 스틱스 사운드랑 플래슈, 리막, 테모카 했을 때 타격감이 정말 일품입니다. 플리막을 쓰게 되면은 이 딜들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딱 알맞게 서로 겹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한 수로 끝내지. 이제 후반에
후반에 굉장히 많은 딜들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카드 피할 수 있겠어?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타격감이 괜찮아요. 이 카드 피할 수 있겠어? 이 한수로 끝내지. 이 플래슈 후속타가 들어가는 시간이 리브 후속타가 들어가는 시간보다 더 길거든요. 그래서 플래슈 쓰고 리브 쓰고 막펜 쓰면 그 세 가지 스킬의 후속타가 동시에 같이 터집니다. 그래서 타격감이 좀 좋아요. 네 운명은 이걸로 끝이다. 그래서 좀 약간 진짜 중급딜 하는 맛이 확실히 날 것 같고요. 여기에 테모카나 로카피까지 추가하면 더 타격감이 더 좋아집니다. 이 카드 피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네 운명은 이걸로 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제 빛이 중극딜이나 언제나 곁에 있을 거예요. 중극딜 때 좀 심심하지 않을 수 있고 좀 타격감을 많이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지금은 2.75%지만 9월 벨페에서 팬텀은 5% 가까운 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X축 사거리가 월드보다 짧다. 상향이 필요하다. 중급딜 때만 주의하면 된다. 그리고 딜사이클은 물론 각자 최적화된 딜사이클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펙트, 보이스, 타격감, 쓰다 보면 괜찮아질 것. 저는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빨리 익숙해져서 보스에서 증발 손실 없이 잘 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조금 급하긴 한데 뭐 항상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다들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좀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이제 본섭에 다 들어오기 일보 직전이라서 개선안이라고 하면은 X축 사거리 늘리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선딜 후딜 굉장히 짧고 뭐 어차피 헤카테가 있기 때문에 증발할 일이 없고, 그래서 뭐 타격 시점이 늦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리브 마고펜이랑 같이 썼을 때 이제 타격감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헤카테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같은 것도 다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보다 보면 괜찮아질 거고요. 사운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범위 같은 측면에서도 사실 뭐 범위는 상관이 없죠. 사거리가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점프샷 되고요. 보스가 없을 때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손실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격 이펙트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일단 저 9월달에 벨페가 또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사실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쪽짜리 6차 스킬이죠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규 스킬은 이것보다는 좀 더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신규 스킬의 딜량을
좀 낮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유저들이 얼마나 불쾌해하는지를 많이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다음 업데이트의 다음 스킬부터는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프리퍼 스위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거는 또 나중에 벨페 시즌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즐거운 메이플 스토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9월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